일단은 대장주로 를 집어놓고 우리가 이거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확산 기조가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몽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신가요? 29일 지금 오늘 지났으니까 이제 1월달 2거래일 남았어요. 근데 주말 잘 쉬고 왔더니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진짜 컸네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장마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0.89% 상승 마감했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2516, 그러니까 1.55%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나 코스피 시장 쪽의 움직임은 양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보면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의 1.36, 삼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에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반대급부가 아주 심했어요. 오늘 이쪽에 작은 거보다 큰 거,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환경 속에 있던 섹터들, 신규 성장주 순환매, AI 관련 소프트웨어들 순환매, 반도체 순환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 자리를 그대로 큰 것들이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하루의 변동성이 크게 갈리면서 개인들, 특히나 코스닥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늘 심리 진짜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다시 보죠. 코스피가 0.89% 상승, 코스닥이 마이너스 2.16% 하락이기 때문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상위주들은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빠지는 하루였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외인기관 코스피 양매수, 외인기관 코스닥 양매도. 당연히 개인은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 매매 동향이 그렇게 나오는 하루였어요. 자, 삼성전자 1.36이니까 장중에는 2.45까지 올랐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 모습은 여기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수 2,500원 딱 일단은 지켰습니다. 하이닉스나 LG엔솔은 보합권이고, 삼바는 오늘 3% 상승에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자동차들. 특히나 현대와 기아 중에 기아. 여기서는 여러 자리가 있는데 21선과 61선이 크로스되는 이 자리, 61선과 121선이 크로스되는 이 자리, 그 다음 정고점의 자리, 그 다음 V자의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이 시작됨을 알리는 큰 양선의 동그라미 자리, 그 다음 정고점을 트라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확인 자리까지 굉장히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아차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단의 힘을 더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시장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인데, 추세론자 입장에서는 고점을 뚫는다고 봐야 되는 현재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특징이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셀 가격 라인들의 보합이나 상승. 그러나 코스닥 시가총액의 1등, 2등을 차지하는 쪽에 양극재라든지 이쪽 라인의 큰 하락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시총이 큰 것과 작은 것들. 이마트가 15% 움직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11% 움직였고요. SK, 금호석유, 그 다음 지주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마트가 오늘 15% 움직이자마자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게 하나가 PBR 1배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일본 시장에서 일어났던 정책 변화를 그대로 지금 카피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총을 기준을 잡았을 때 1조 이상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PBR 지표가 가장 낮은 종목이 이마트예요. 걔가 오늘 15% 움직였어요.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쪽의 정책 기조가 강화가 되면은 작은 거보다 큰 거, 그다음 큰 거 안에서도 성장주보다는 완전히 눌려있는 저성장 섹터들에 돈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지가 체크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마트는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인데 하루에 2자릿수 이상 상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코스피 조건 검색식이에요. 대상은 전체로 해주고요. 하지 않을 것들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고, 첫 번째는 시가총액 기준 하나 잡아서, 지금 10에 10억 원이니까 이거 100억 원이죠? 100억 원 이상이니까 조 단위로 바꿔볼게요. 100, 1000억, 1조 이상 추가. 전체 종목 중에 254개. 그 다음 PBR 지표를 1로 땡기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PBR 지표 넣어줘야죠. 자산 지표 넣어줬을 때, 자, 1배 이하로 했을 때 254개 중에 97개. 아직도 목록이 많아요. 1의 반, 0.5, 42개. 0.5의 반, 0.25. 이제 4개 정도 나왔어요. 어땠나요?
롯데쇼핑이 8%, 한국가스공사가 11%, 금융지주 2%, 이마트가 15%. 고민스러운 대목이 생겼어요, 이제. 만약에 시장의 자금이 이런 정책 관련 배경에 동조하면서 움직인다면 제한된 시장의 자금은 여기에 집중이 된다면 다른 섹터에서 빠진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오늘 빠진 섹터의 움직임이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거라고 판단한다면 고민스럽죠, 이제. 왜냐면 중소형주의 테마단의 순환매 같은 힘들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힘들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올려버리면서 저 밑바닥에 있는 거를 사버리면, 그렇죠? 이걸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장주로 이마트를 집어넣고 관심 종목에, 우리가 이거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이마트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확산 기조가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PBR을 어디까지 내가 확산해서 볼 거냐에 대한 가이드를 잡은 다음에 특정한 한 10개 내외 되는 종목군들의 묶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이 실질적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가는지 아니면 오늘만의 개별적인 움직임이었는지 요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현재 외인이나 이런 쪽에서 시장을 사주는 힘이 없는 때에 들어왔을 때는 변화가 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쪽 섹터에서 포지션을 취했던 특히나 코스닥, 성장주, 그 다음에 테마주 이런 섹터에 매매에 대한 비중을 많이 옮겼던 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 단서인지 체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요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들은 지금 추이가 갑자기 나빠진 거 아니고 떨어졌던 게 더 떨어지는 움직임이에요. 2차전지 섹터들이랑 엔터 섹터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대금 볼게요. 삼성전자보다 대금이 많이 터진 건 HLB. 결론적으로 여기를 매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준이라는 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스탑로스를 어디서 걸어야 되냐면 금요일자의 종가 자리 65,200원을 걸어놨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밀고 내려오는 자리가 오후장에 생기면서 밀고 내려왔어요. 오늘 테마주 매매로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들 이 정도 3%면은 막 10% 이상 20% 이상 한 방에 깨진 애들이 많아서 스탑로스를 평소에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익 실현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위로 잡았던 사람이라면 회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PBR 1배 지표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는지 요거 체크해야 된다 하나랑 평소에 매매의 비중이 높은 사람이 이익 실현 조건이나 스탑로스를 등한시했을 때 이렇게 시장 움직임이 급변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스탑로스에 대한 것들 예전에 영상 찍지 않았어요? 네, 찍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삼성전자, 그 다음은 포스뱅크. 오늘 신규 상장주였고 신규 상장주도 순환매가 깨졌어요. 일단 오늘 대표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떨어져서 그 다음 엠캠, 음선 떨어졌죠. 안 좋게 봤어요. 음선, 양선 떨어졌죠. 이날 이야기한 건 여기를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날을 지난주 금요일이 넘었고 오늘 시가가 갭이 떠진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회피할 곳과 집중해야 될 곳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이 자리 기준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뉴프렉스 갭으로 떴지만 얘도 도지 형태로 마감했네요. 이런 쪽에 최근에 움직였던 이런 쪽에 에너지가 쉬고 다시 가느냐 그 에너지가 사그라드느냐를 기준을 저 밑에 있는 이마트 같은 데 두고 본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이날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 보면서 드디어 깼네요. 이겼네요. 라고 하려면 당연히 기준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기준을 고가 자리를 쭉 이은 장기 우하향 추세선이라고 했고 넘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아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세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추이 속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반도체도 3일 정도 움직임이 윗꼬리 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 기아 아까 봤고 HLB 생명과 HLB 그룹주들이 오전장에 막 상한가 붙으면서 난리를 쳤어요. 오후에 지수가 흔들리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준점은 당연히 일정으로는 5월에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HLB가 지금 개발하는 신약이 된다 안 된다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시장의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그냥 지금부터 결과치가 만약에 발표될 수 있는 쯤 어딘가에서 피크가 쳐지느냐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좋진 않아요. 그 다음 CJN이라는 종목도 저 밑바닥에서 오늘 급변하면서 올라왔었고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대힘스 신규 상장 2일차에 분할매가 깨졌고요. 자, 이런 날이었습니다. 탑30 시장이요. 자, EDGC라는 종목 특징점 우하향 그리고 특징점 찌젠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임.
레이저셀, 반도체 전반적으로 금일 특징이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 대부분의 2차전지 섹터가 동반 하락했죠. 이런 거는 시장의 수급,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 일정 라인의 매도세가 그쪽 ETF를 죽여버린 거죠. 얘만 죽인 게 아니고 이게 바구니를 죽인 거죠.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혼자 움직였다? 개별 소식으로 움직였겠죠. 다음 뭐가 있을까요? HLB 라인들 있고, 태광산업도 약간 이마트의 성격으로 바라봐도 돼요. 왜냐면 전형적인 이 지표가 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최근 들어서 밀어 올려지는 힘이 그쪽의 소식이 시장에 좀 더 세게 부각받더니 에너지가 좀 커지고 있네요. 쉽사리 이런 식으로 90도 각도로 올라갈 종목의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건 개별 수급이 집중돼서 주가를 끌어당겨 버렸다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저 PBR, 저퍼 이런 것들에 시장에 힘이 한번 들어가나 체크하는 중인데 그런 성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흥구석유 16% 또 움직였는데 주말에 또 드론 공격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미군이 사상이 일어났네요. 그 에너지로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이마트, 휴일에트 대형마트가 문을 연다 만다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인 상황이라면 돈의 흐름은 돈에 들어간다는 거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 이 오늘의 15% 상승으로 밑바닥의 이 자리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방에 묶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이렇게 앞전단에서 이런 자리부터 갭으로 떨어진 자리까지 이런 자리의 에너지를 만약에 추이적으로 가져가는 거면 이건 정책 변화 때문에 수급이 쏠려 들어가는 이유밖에 없어요. 갑자기 하고 있는 원사업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렇다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체크. 그 다음 밑에 보면 그 다음에 금융 섹터들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좋은 건 아무래도 배당밖에 없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뭐 한 가지는 중동 쪽의 리스크 올라가면서 가스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의 자극인가? 요거 하나랑 아까 봤듯이 PBR이 너무 낮아서 올라가는 거 하나랑 둘 중에 어느 섹터의 힘이 크냐라고 했을 때 PBR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SK나 LG 같은 것들도 지주사격의 종목들도 그런 성격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지주격의 대기업 지주들이 지표가 많이 낮잖아요. 정신없는 날 맞아요. 그리고 소형주에 대한 움직임들 많이 가져갔던 분들이 단박에 조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던 걸 체감하는 날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 정도는 두들겨 봐야 돼요. 바로 내일부터 이 추이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오늘에 대한 변화 가능성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마트나 이쪽 라인에 힘이 빠지고 소형주 돌다가 저쪽 라인이 또 올라오는지에 대한 돌다리 두들 구간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책 변화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돈은 흐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부에서 지수에 대한 부양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단계별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금 좀 건들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한 전략으로 PBR 1배 이하짜리들 건들고 ETF 같은 거 출시하고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만약에 잘 통해서 강화됐을 때는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익 실현 주문과 스타노스 주문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날이 됐을 거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도가 올라가죠. 이러면은 당연히. 근데 연속적으로 빠방빠방해서 눈에 확 띌 정도 아니면은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지를 해놓고 만약에 그 단계가 진행이 한 단계 두 단계 진행된다면 인정해야죠. 변화해야 되는 걸. 근데 오늘 움직이고 내일 또 오늘의 반대로 움직인다고 오늘의 생각했던 거리를 또 싹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장마감에서 꼭 방송할 때가 되면은 또 그땐 이랬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라고 또 말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자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거래일 남았어요. 2월달 시작이고 FOMC부터 잘근잘근한 것들이 이제 전방에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빼따꼼 분리죠. 보통은 원칙은 빼따꼼 분리. 그러면 1월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의 확률적으로는 없다. 근데 시장은 기대는 좀 할 거다. 그러면 기대하는 에너지를 조금 낮춘다. 그러면 미국장이 낮춘다. 우리나라 어떤다. 이런 식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진짜 진행될지는 가봐야 알지만 말들이 뭐 여러 개가 많죠. 그만큼 좀 혼조장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 잡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백악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